네, 산다, 안 산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만 꼽았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IS셋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산다, 안 산다 출발해 볼 텐데 오늘 먼저 주요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한다면 의사록의 공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내용으로 금리 우려를 한 번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 의견 먼저 여쭐게요. 5월 의사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견제를 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연준 의원들이 아니야. 빨리 이렇게 인하 안 할 거고. 예. 그러니까 니네들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지금 시장을 제어하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릴 정도의 경기의 위기가 왔다든지 이런 게 부분이 안 보이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보았듯이 지금 AI가 시장을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나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가 이제 3%대에서 2%까지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퍼롱고라고 하죠. 이제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는. 올해 잘해야 한번 이제 한 1회 정도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지 않겠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미 더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유지를 하는데 언제 떨어뜨리냐의 문제인데 네. 이게 근데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조금 한 번 정도 내려줘야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부분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번 1회 정도는 인하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계속 끌고 가면 또 경기에 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 중에도 있고 그분들이 비둘기파가 아니라 이게 너무 롱고로 가면 하이퍼 롱고로 계속 가다 보면 잘못하면 경기가 갑자기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에 선제적으로 한 1회 정도는 한번 툭 던져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나 이런 미국의 여러 투자 은행들이 얘기하는 올해 6번, 그 3번으로 줄었다가 지금 2회로 줄었죠. 그냥 1회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친구들은 주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면 다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친구들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그쪽에 너무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기대를 많이 안 하면 실망도 별로 안 크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1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이슈 더 보죠. 그 호황의 배경이었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도 실적인데 더 지금 부각되는 게 액면 분할이에요. 네. 시간외에서 급등했죠. 천비디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국내 수혜주로 쏠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너무 이 카드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카드를 빠르게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엔비디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보여준 숫자만으로도 충분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자기 회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 숫자 1, 2 이거 하나에 주가가 급등락하고 하루아침에 수조가 날아갈 수도 있고 수조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안정장치를 좀 이 액면 분할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천비디아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반도체 IT가 강하다고 좀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 혹은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이 깊었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깊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금 다른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었을 때
에너지 쪽에 대한 맞아요.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보다는 일단은 반도체 여기서 뭐 우리가 안도할 만한 성적표를 받았으니 다른 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투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좋다기보단 지수는 여기서 밀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편안하게 중소형 테마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수혜주를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직은 좀 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아직은 방향성과 종목이 확 튀어오르는 것이 없어서 저는 네. 다음 주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하면서 기다리던 국내주들은 일단 분위기를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이잖아요. 네. 엔비디아 투자는 어떨까요? 오늘 엔비디아를 놓고 산다 안 산다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팻말이 준비되셨다면 먼저 들어볼게요. 보여주시죠. 네, 가슴 앞으로. 두 분 다 엔비디아 산다, 직접 투자 괜찮다라고 의견 주시네요. 시간의 거래에서 천비디아 보여줬는데 더 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건희 대표님? 젠슨왕이 한 말 중에 그 어제 말은 레볼루션? 네,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IT 기업들이 지금 자기 것들을 자기 제품을 사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블랙엘도 이미 뭐 다 완판이 된 거죠, 올해. 그냥 주문 다 받아놨는데 이게 3분기에 생산해서 4분기에 납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블랙엘이 잘 팔리니까 H백은 그럼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자가 그 H백은 지금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은 IT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AI 사업을 누가 더 빨리 치고 나가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오픈 AI랑 구글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서로 견제하면서 계속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칩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H100이 됐든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다 갖다가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블랙엘도 그냥 여기 호환이 되니까 나중에 먼저 H100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블랙엘 되면 갖다 써.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뭐 매경이건 뭐 어디든 간에 물어보면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면 땡큐 하고 사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면 그래도 사야 된다. 네. 결국 500불일 계속 사요. 네, 그렇죠. 500불일 때 뭐라 그랬냐면 너무 비싸다. 뭐 너무 AI 버블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셨는데 500불에서 지금 1000불 갔는데 그분들 아무 말 안 하시죠, 지금. 결국엔 뭐냐면 지금 큰 시대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거를 홀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독식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뭐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투자자들 저희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도요. 조정 안 받고 바로 간다에 한 표를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은 이게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도 그래도 사야 된다라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도 역시 오해 의견 주셨어요. 네. 어떤 포인트 보셨어요? 조금 망설이세요? 망설인다라기보다는 길게 보기보단 6월 6일 날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6월 6일. 6월 7일 날 액분 때문에 네. 열주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실 분이라면 지금의 위치에서 사도 부담 없다. 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모아 가실 거라면 상승 시에 모아 가시기보다는 일단 가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너는 그러면 단타를 하라는 말이야?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일정상 액분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 액분을 노려볼 만한 어떤 매매 전략은 지금 사서 액분 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지금 사시기보다는 액분 이후에 저는 분명히 변동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없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액분하면 상한가 간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분한 날 오히려 주가는 밀려 내려왔기 네.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그랬기에 뭐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다는 매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액면 분할 이후에는 조정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는 거고요. 그 조정이 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한 수급적으로 한 번에 어떤 변동, 그러니까 급등락은 있을 네.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거기서 만약 조정이 나오면 불편하더라도 조금 공포스럽더라도 그걸 이용할 필요는 있다.
사실 분들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 구간에서는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국내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만 올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승자 독식이다라는 제목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장중 20만 원을 넘어서서 지금도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팻말 준비되셨다면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부터 1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럼 어디까지 보십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뭐 가봐야 아는 건데 네. 예, 뭐 일단 내년 것도 다 완판된다라고 하면 지금 또 랜드가 또 올라오고 있죠. SSD 때문에 맞아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D램만 조금 이제 뭐 DDR5 조금 좋아지면 사실은 뭐 나쁠 게 없는 게 지금 SK하이닉스인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의심하지 말고 사라. 생각 너무 하지 말고 뭐 내가 이거를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음봉이 나오거나 좀 많이 빠지면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사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네. 뭐 오늘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살 기회는 계속 주니까 빠질 때마다 빠지니까 이제부터 SK하이닉스 급락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뭐 한 3, 4% 빠지는 날이 있다 만약에 외부 변수에 의해서 그러면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사라. SK하이닉스, 특히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보다는 조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라고 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김태성 본부장님도 오늘 오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SK하이닉스의 손을 더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봐도 SK하이닉스의 매력이 더 높은 겁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 입장이 돼보면 한 군데에서 물건을 받는 것보다 2원화, 3원화 시켜서 기술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고 혹은 가격에 다운을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점유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잠시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희 대표님처럼 지금 당장 매수의 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퀄테스트 통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밀릴 때 네. 저는 그때 SK하이닉스를 담아내는 게 좋다. 반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밀릴 때 그럼 삼성전자는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오늘 반도체 이야기 처음으로 문을 좀 열어봤고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지금 자리에서 두 분 모두 산다 일치가 됐습니다. 자, 다른 섹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 강한 게 어제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분위기가 괜찮은데 태양광 안에서 한화솔루션도 급등 양상이 나옵니다. 현 구간 11% 강세고요. 다만 적자 터널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중국 관세 난타전이 이익 증가의 방향타가 되어줄지 의문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산다 안 산다 중에서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하나솔루션의 매력 어떤 걸 보셨기에 사십니까? 당장 매력은 별로 없는데 네. 이제 이슈죠. 이게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솔루션은 좋아질 겁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우회 수출하는 중국 물량까지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아직 미국 내 중국산 재고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다 소진돼야지만 하나큐셀이 하나큐셀 이제 미국의 법인인 하나큐셀이 수익을 볼 텐데 일단 지금 하나솔루션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인데 이게 중국이 뭐라고 표명을 했냐면 내가 이제 패널 좀 생산 덜 할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이슈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물량이 줄어드는구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관세까지 어떻게 뭐 더 부과한다라고 하면 하나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받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지금 또 최근에 갑자기 뭐 수소 연료 전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다 전기의 문제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지금 태양광 설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수혜를 받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지금 원전까지도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그 수소는 끝났어라고 했었는데 수소까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얘기가. 그만큼 지금
AI가 만들어낸 이 전력의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계속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태양광 보면 주가 너무 매력적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 반등 나올 거고 오늘같이 윗꼬리를 달더라도 또 한 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게 지금 자리적으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포인트 보셨기에 매수하시는지 궁금해요. 똑같습니다. 자리가 좋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가능성이 높은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미국의 턴키를 가지고 이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 기업 합병 분할 이슈 이후 나오고 나서부터 좋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결과는 그때 대비해서 30%, 40% 지금 빠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는 생겼고 만약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의 회복세, 개선세만 하나큐셀에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하나솔루션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매력은 하나솔루션보다는 중소형 태양광 관련주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만약 예를 들어서 5%, 10% 가면 그들은 20%, 30%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장점이 있기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솔루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화솔루션은 가격적인 매력 덕분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다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오늘 이 종목이요. 정말 핫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많은 분들도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리포트 제목도 참 재밌어요. 알고 보니 최선은 한선 이렇게 남겨주기도 했는데 수소 관련주들의 순환매 상승이 나오죠. 먼저 이건희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산다라고 주시는데 컨디션이 좋으신 건지 이 종목들이 다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건희 대표님, 한선 엔지니어링 뭐 보셨어요? 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사고 싶진 않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의 영향이 좀 컸죠. 어제부터 좀 반응을 했고 네. 갑자기 이제 SOFC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갑자기 왜 다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SOFC를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맞아요. 수소 연료 전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냥. 그래서 방식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이제 발전 방식에 또 쓰는 게 있는데 이게 SOFC가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향 이런 발전에 수소를 쓰는 그거에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SK가 지금 블룸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워낙 급등하고 있죠, 미국에서. 네. 연일 이제 어제도 한 16% 올랐는데 또 장 끝나고 나서 급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게 많이 또 마이너스를 복구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CB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건데 왜 발행을 하느냐? 투자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개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LNG를 가지고 개지를 해서 거기서 블루 수소를 뽑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탄소도 배출도 줄이면서 수소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 수소를 가지고 그러면 SOFC에다 돌려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이게 수혜주구나라고 지금 찾은 거죠. 오늘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주식은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은. 근데 지금 전력 설비 이제 지겹죠. 네. 그거 다 팔고 지금 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예, 그래서 이쪽이 지금 당분간은 또 핫한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셔야 된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말고도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언해 주실 종목이 또 있을까요? 좀 있으면 나와가지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껴둘게요. 예. 한선 엔지니어링 산다. 다만 오늘은 아니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조정 시 매수하자 의견.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도 네.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구리 선물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밸류 부담이 있었던 전선주들, 전력기기 쪽이 다소 이제 약한 모습. 그러고 그 수급이 지금 이쪽으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쪽. 대표적으로 지금 CS 베어링, CS 윈드, 하나솔루션 움직이고 또 미코라든지 한선 엔지니어링처럼 혹은 LS 머티리얼즈처럼 이제 SOFC가 움직이는 이유가 이 기술에 대한 중요도도 있지만 수급의 어떤 이동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좀 발생이 되는 쪽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많이 내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도 없는 테마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이제 주요 국내 고객사가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SK 이터닉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SK 에코플랜트가 중국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한 또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도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도 꼭 보셔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봐야 된다. 네.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잠시 후에 하나 더 공개합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LS 머티리얼즈, LS 그룹주가요. 지금 매일 뭐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타자는 머티리얼즈입니다. 풍력 에너지 안에서도 대명 에너지 다음으로 이 종목의 상승률이 좋은 상황. 다만 상장 이후 주가가 절반 가까이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 매수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계속 매수 의견이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이 안 산다는데 잠시 후 들어보겠고 일단 산다 쪽부터 가볼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왜 X를 들으셨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울트라 커패시티라는 게 원래 주 종목입니다. 여기는 주 매출처고 사실은 오늘 이제 그 SOFC 관련된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 보면 탈황 장치라고 해서 이제 개질을 할 그 LNG에서 이제 수소를 뽑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LNG에서 근데 수소만 수소를 뽑을 때 황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서 LS 머티리얼즈가 올라오는 건데 일단 모멘텀으로는 이제 한번 올라왔고요. 근데 저는 LS 머티리얼즈가 SOFC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울트라 커패시티로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울트라 커패시티가 결국엔 뭐 하는 거냐 축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전지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건 이제 소형 커패시티 얘기하는 건데요.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기가 다 떨어지면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제 그럴 때 그 전력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전력들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발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한 전력을 쓸 때 필요한 게 여기에 전기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 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 커패시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지금 LS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비나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나중에는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가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뭐 밸류 계산을 떠나서 모멘텀으로 한번 올라왔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다른 이슈로 올라가든 아니면 SOFC로 올라오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어쨌든 뭐 꼭 필요한 전력 기기다,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안 산다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액침 냉각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 어떤 기술이 직접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생기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이 SOFC도 조금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매출을 계속 내고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S 머티리얼즈를 SOFC가 아닌 기존의 본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매수를 할 만하지만 오늘 오른 이유는 SOFC에 대한 이 관련 부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적인 연속성을 보기에는 이걸 대체할 만한 저는 종목이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미코라든지 혹은 뭐 두산퓨얼셀, S퓨얼셀, 범한퓨얼셀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LS 머티리얼즈는 상승에 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저는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때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본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나서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에 매수를 안 산다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김태성 본부장님 말을 더듬는 이유는 나는 안 사겠다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LS 머티리얼즈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다 안 산다 알아봐야 될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HLB 한번 알아볼게요. 거두절미하고 팻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산다의 의견인데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딛고 3일 연속 상승 중인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네요. 일단 제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로 산다라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을 좀 짜보시면 좋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다시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알죠, 결과가. 근데 오늘도 뭐 진양권 회장님이 어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 기사로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뭐 꼭 피어야 할 것은 꼭 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럼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연준 의원들이 금리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HLB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부터 결론은 났습니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항소제약이 아직 CRL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항소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다음 주 중에 받을 텐데 받게 되면 또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될 거고, 그럼 FDA랑 뭐 미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절차들 과정에서 희망 회로가 생기죠. 또 이미 안 된 건 다 알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다시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생기는 건데 그 희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많이 반등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한 6만 원대까지는 한번 반등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해서 이제 빠지면 좀 매수했다가 뭐 올라오면 팔고 이런 전략들은 충분히 써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 나머지 과정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트레이딩 정도만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HLB 의견은요. 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예상하는데요. 여러분 중장기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은 안 산다였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종목 일단 현 구간에선 좀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죠. 사실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고 싶겠죠. 저도 없는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최소 5에서 10%는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안 산다 의견을 드렸던 건 기존에 일단 높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네, 절대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HLB 대표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제품은 문제가 없다. 항소제약의 이제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없고 항소제약이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항소제약 그때 주가 안 빠졌습니다. 네. 오히려 자사주 매입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항소제약은 이미 중국 내에서 매출을 1조 이상 걷어들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들은 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도감을 항소제약이 과연 내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도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다라고 보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아니다. 6개월 안에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죠. 네.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된다면 굉장히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하시면서 반등 시에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일정 부분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건희 대표님은 신규 진입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이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높은 자리에서 물려 계신다면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는 조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침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6개의 종목 산다 안 산다로 정리했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던 건 이건희 대표님이 6개 종목 모두 산다의 의견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관점은 다 달랐어요. 자, 오늘 저희가 봤던 종목 6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화솔루션, 그리고 또 한선 엔지니어링과 LS 머티리얼즈, HLB까지였는데요. 자, 이 중에서 혹시 탑 오브 탑, 그러니까 이 중에 대장 하나 꼽아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 가장 매력적입니까? 저는 LS 머티리얼즈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SOFC 관련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정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사시면 되고요. 제가 부각하고 아까 타픽으로 잡은 거는 SOFC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LS 머티리얼즈를 좀 깨워줬다, 모멘텀으로. 근데 원래 본업은 울트라 커패서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게 매출의 전부입니다, 다. 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관련돼서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뭐 발전이라든지 뭐 지금 뭐 이쪽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자동차 이런 쪽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보면 뭐 공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꼭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 만약에 정전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정전이 어쩔 수 없이 됐을 때 이게 보조해주는 장치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캐퍼시티에 대한 그 필요성은 어느 전력기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항상 이거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필수 제품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 이게 한번 계속 이게 돌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주가도 워낙 바닥에서 올라온 거라 한번 조정이 나오면 또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받아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전에 한번 좀 버티다가 빠졌던 자리가 한 35,000원인데 35,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35,000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탑픽, 탑 오브 탑은 LS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일단 SOFC 관련해서 오늘 올랐던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24,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의 탑 오브 탑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4개 종목에 대해서 매수 사인을 주셨거든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화솔루션,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아, 왠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반도체는 이미 다 있지 않을까요? 네. 포트에. 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AI 생태계에서의 전력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거론이 되는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해상풍력, 육상풍력 이쪽은 사실 빨라야 3년, 길면 7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라든지 SOFC처럼 지금 당장 발전을 돌리는 게 좀 필요하다 보니 관련주들의 흐름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최근에 연일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치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저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냐?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 저는 11,000원에서 13,000원 매수 밴드 안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고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조정 시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전력주라든지 전선주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기대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18,000원을 드리지만 만약 최고가를 이제 넘어갈 만한 어떤 수급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2만 원, 22,000원도 지금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기업은 좋지만 매매의 타이밍이 좀 중요한 상황. 오늘 이제 쫓아가시기보다는 저는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될 것 같고 SOFC가 지금 너무 장점만 부각이 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과연 이제 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추세도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매매 타이밍입니다. 가격 전략과 매수 타이밍 함께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하루를 위한 두 분의 조언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한마디 이건희 대표와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의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재생에너지, 알뜰히 챙기자라고 남겨주셨고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네, 오늘 사실 반도체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약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관심도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하면 이제 크게 우리가 뭐 전기를 좀 제외하고 수소, 원전, 해상풍력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좀 밀려 있었던 태양광이라든지 이 해상풍력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포트에 여러분들 이 재생에너지는 꼭 있어야 될 하나씩.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요. 지수보다는 섹터 중심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주셨어요. 네. 전략 좀 이어주시죠. 예, 일단 본부장님이 요거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좀 답변하는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화장품 섹터 계속 좋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제가 뭐 인그루드랩이나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도 네.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그루드랩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랑하려고. 예.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도 계속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SOFC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서 그럼 현대 현대일렉트릭은 그럼 나쁘냐?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하고 싶으시면 그런 걸 잡으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이 SOFC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거죠. 이제 이제 시장에서 핫하다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뭐 코스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중요하고 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섹터에 이제 요즘에는 하나가 올라가면 이게 섹터가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기 다 같이, 때문에 네, 맞아요. 예, 확산되는 과정에서 골고루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장이니까 수익을 좀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수보다는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